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성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에 재직 중인 김응철 교수입니다. 네,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초심자들은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미 공부한, 그리고 또 수행의 경험이 많은 스님들이나 또는 그 훌륭하신 지도자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상은 생활하는 공간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심자들이 명상을 공부할 때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 명상의 분위기를 갖춘 곳에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명상하는 곳을 꼭 정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또 머물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하는 복장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에 가면은 그 수련복들이 있고 템프세이 할 때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장은 명상하는데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복장만을 갖추어야 명상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복을 입고서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명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오래 하신 수행자, 어른 스님들께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명상 수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초심자들은 조용히 이 자리에 앉아서 좌선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들어보는 자세가 공부할 때 시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그 업무를 봐야 된다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명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명상은 꼭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 방법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문화치유 명상은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로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근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1분 정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점점 늘려서 집중이 되고 번뇌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까지 계속 지속해서 해가면 되는데요.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된다든가 또는 뭐 얼마나 정해진 시간을 집중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분이라도 자기가 집중해서 자기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고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우울, 슬픔, 비탄, 불쾌, 고통과 같은 마음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안정되고 조용히 그 선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효과들은 다시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 중에 두 번째 중요한 효과는 지혜의 증득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 또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명상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를 성취하는 일이 명상의 궁극적 목표이자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단전 호흡이라고 해서, 단전 호흡은 배꼽에서 새치 밑에 있는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를 의도적으로 호흡을 할 때, 들이쉴 때 단전을 내밀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단전을 밀어서 있는 끝까지 그 몸속에 있는 숨을 내뱉는 그런 호흡을 단전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단전 호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호흡에는 목으로 하는 목숨이 있고요, 가슴으로 하는 흉숨이 있고, 그 다음에 배로 단전으로 하는 단전 호흡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목으로 숨을 쉬거나 가슴으로 숨을 쉬지만, 이 명상에서는 단전까지 숨을 끌어들였다가 내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이 배를 관찰하면서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는 깊이 호흡을 들이쉬기 위해서 단전을 쑥 내밀으면서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단전을 밀어 들이면서 호흡을 내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근데 감으면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눈을 뜨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 끄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을 반개, 절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 자세, 그것이 그 명상하는 자세의 가장 FM,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도 정도로 밑을 내려다보면서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렇지만 눈을 감아서 전혀 앞을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눈을 떠서 지나가는 현상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런 자세가 눈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명상을 할 때 바람직한 눈의 자세는 눈을 가볍게 떠서 15도 정도 밑을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눈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눈을 감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눈을 감고 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할 때 다리의 자세는 가장 전문가의 자세가 결가부자입니다. 그 결가부자는 절에 가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나 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하시는 자세에서 결가부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가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가부자가 어려울 때는 반가부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반가부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다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의 자세는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결가부자, 반가부자, 책상다리가 안 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 좌식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목을 곧게 해서 일자가 되도록 해서 몸의 균형이 유지가 되도록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종풍인 간화서는 오랜 수행의 결과 속에서 만들어진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나 사마타 같은 수행법도 있고, 또 서양에서 들어온 그 명상의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상은 다 시작은 간화선이든 윗바사나든 사마타든 전부 다 호흡 수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호흡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화서는
전문 수행자들,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께서 화두를 관찰하면서 하시는 전문 수행법이고, 또 저희들이 생활 명상으로 추구하는 이런 문화치유 명상은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하는 수행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또 궁극의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같고 또 그 방법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간화선이든 윗바사나든 또 일반 명상이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되는 것은 그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치유 명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 수행자이신 스님들이 하시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용히 앉아서 선정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익되고 성장시키고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선정과 정견을 성취하는 지혜 명상을 함께 나가시기를 권합니다.